첫 수술에 자가능을 꼭 써야 돼? 자가능은 제술 최후의 부루 아니야? 이 흐름도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랑 남의 거랑 이거 비교하는 게 좀 약간 신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 거랑 뭐 남의 거랑을 어떻게 비교해? 이게 그냥 무조건 좋아요. 그럼 이 코 안 나오면 원장 탓해도 돼요. 뭐 무슨 잘못이야? 자기 잘못은 없잖아. 환자분 잘못은 하라는 거 다 했잖아. 그럼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건데 우리 몸에 내게 아닌 게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야 공격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한다는 얘기면 결국 부실 거란 말이에요. 얘를 없애고 싶잖아. 내 몸에 이상한 거 들어왔으니까 방사능을 때려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요즘엔 첫 수술부터 그냥 자기 걸로 많이 하는 중. 많이 하는 추세예요. 왜냐면 기증력을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뭔가 첫 모양이 아니네? 그럼 다시 하게 되면 결국은 자가능으로 가요. 결국은 그러면은 2번이든 3번이든 해서 결국 일로 간단 말이죠. 수술을 할 거면 제대로 하셔라. 안 할 거면 하지 마라.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병주 원장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할 때 비중격 쓰기 싫으면 자가능 같은 거 쓰면 된다고 말씀도 드렸고, 코 성형할 때 요즘에 늑연고를 실제로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성형의 트렌드가 늑연고를 쓰는 게 코 성형의 약간 끝판왕,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늑연골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고 걱정도 많고 이런 것 같아서 오늘은 늑연골에 대해서 제가 진솔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늑연골 갈비 연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 있다 보면 돼요. 우리 연골을 계속 제가 설명하는데 단단한 연골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단단한 연골의 가장 기본이 비중격. 근데 비중격 연골은 내 건데 너무 좋은데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까봐 떼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단단한 연골을 안 쓰고 귀연골로 그냥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정말 남도 모르게 수술을 하던지, 아니면 내가 다른 재료를 준비를 하면 돼요. 비중격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늑연골을 쓸 수 있다. 갈비 연골은 되게 커요. 여러 개가 있고. 그러니까 비중격이 1단위라면 그냥 늑연골 가뿐하게 3cm짜리 하나 딱 떼는 순간 5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들어온다. 원장님, 그렇다면 저 늑연골 쓰겠습니다. 늑연골 써서 했는데 모양이 뭔가 전후 차이가 많이 안 난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의사의 수술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 이런 결론이 나요. 이걸 가지고 내가 코를 못 만들었으면 진짜 환자분 코가 진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한계가 있어도 수술을 처음 했을 때 전후 차이는 분명히 나요. 그렇다고 뭐 차은우가 나오냐 뭐 카리나가 안 나왔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내가 하기 전과 후는 차이가 분명히 난다. 근데 이걸 못했으면 원장의 책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늑연골은 아주 강력하고 큰 연골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쓰면 좋은데, 사람들이 이걸 쓰는 거에 좀 약간 주저하는 또 그것도 있어요. 비중격 쓸 때도 다칠까봐 주저했던 것처럼 늑연골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 내 거. 아주 똑똑해요. 내 거. 기증 받았다,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걸 기증을 해줘요? 해외, 미국에서 수입이 많이 돼요. 기증할래? 이렇게 하는 거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뭐 진짜 불의의 사고로 막 장기 기증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장기 기증할 때 떼는 그렇죠. 거예요? 이런 재료가 우리는 이제 미용에 쓰니까 뭐 이런 걸 미용하는데 누가 기증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임플란트 같은 거 할 때 인공뼈 삽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동종이식이라고 해서 같은 인간한테 나온 뼈를 고리식 재료로 써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나온 김에 한번 설명해보면, 자가늑이 좋은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게 제일 좋지. 근데 흉터라는, 남자들은 조금 또 초연하기도 한데 여자 몸에 여기에 뭐 2cm 그렇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흉터가 내 몸에 뭐 굳이 하얀 피부에 있는 게 좋진 않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꺼리낌이 좀 있죠. 그리고 요거 말고는 통증 엄청 아프다던데요? 근데 생각보다는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맨날 이거 수술하니까 물어봐요. 자가능 뗐는데 아프세요? 아니 뭐 괜찮아요. 코가 더 아파요. 코가 답답해요. 진짜 아프면 진짜 아프다고 하거든요, 저한테. 너무 아프다고, 이거 코손 말 빨리 빼고 싶다 하는 것처럼, 제가 느낀 거는 이거 수술 자가능 잘 떼면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구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자가능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첫 수술에 자가능을 꼭 써야 돼? 자가능은 제술 최후의 부루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흐름도 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기증능, 그럼 남의 거, 내 걸 쓰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몸에 나온 거를 기증받은 걸로 쓰자, 이런 이제 개념이 나온 거예요. 수술 시간도 줄지, 흉터도 없지, 통증도 없어요, 갈비를 떼는. 근데 이거의 가장 이제 큰 단점은 내게 아니다. 우리 몸에 내게 아닌 게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밀어내? 그렇지. 거부해요. 다른 게 들어왔네? 우리 편 아닌데? 야 공격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면역 반응, 거부 반응. 그러면 공격한다는 얘기면 결국 부실 거란 말이에요. 얘를 없애고 싶잖아. 내 몸에 이상한 거 들어왔으니까. 부시면 결국은 얘가 약해져요. 흡수. 이걸 왜 썼을까요, 우리? 높이려고. 이거를 높이기 위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이기 위해서는 튼튼해야 되니까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집어넣은 건데, 얘가 이 반응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약해지면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의 단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얘가 어쨌든 우리 몸에 얘를 넣으려면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장기 이식할 때 조직 적합성 찾고 뭐 가족에서 찾고 이런 것처럼 얘를 넣으면 우선 그냥 얘는 완전 적이야, 적. 이걸 그냥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 방사능을 때려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세포예요, 세포. 방사선을 쬐가지고 그 세포를 사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냐면 약간 골격만 남는다 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사람 몸에 넣었을 때 내 거만큼 좋진 않았지만 굉장히 괜찮더라. 다른 매드포어, 메쉬 같은 공장에 나온 것보다는 훨씬 좋더라.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거의 흡수율이 막 논문마다 다르고 막 이러지만 30%? 안팎? 자가늑도 10%? 이 정도는 흡수가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느끼는 느낌에서는 자가늑은 흡수가 그냥 거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요? 그렇죠. 이 차이가 여기서 나는데 내 몸에서 어딘가에서 떼서 내 몸에 넣으면 3년, 5년, 10년 지나고 열어보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약해지지 않아. 처음 넣었을 때랑 비슷한 것 같네?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 늑연골, 기증늑연골을 쓴 코를 열어보잖아요? 꺼내보면은 팔랑팔랑. 갈비는 되게 딱딱해요. 되게 단단한 연골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었을 때 억지로 이렇게 눌러야지 휠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팔랑팔랑 거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진행이 된 거죠. 코의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흡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가늑을 쓸 때는 흡수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흡수가 거의 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럼 이게 흡수가 된다고 가정하면은 없어요, 대안이. 왜냐면 이건 내 거거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엄마가 나를 배신한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럼 누구를 믿을 거야, 세상에 도대체. 근데 진짜 나잖아, 나야 나. 내가 나를 배신하면 도대체 누가? 그래서 자가늑을 넣을 때 개념은 갈비를 넣어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연골세포가 그냥 살아있는 채로 넣는 거지. 뭐 진짜 몇 년이 지나도 이게 변할 거라는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수술을 한다. 그럼 요즘엔 첫 수술부터 그냥 자기 걸로 많이 하는 주... 많이 하는 추세예요. 왜냐면 이 기증늑을 많이 쓴 게 5년 전 정도부터 많이 쓴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까 말했지만 뭐 실리콘만 넣는 경우도 많았고 20년 전에는, 그리고 10년 이때는 매드포어, 메쉬 이런 이물질. 사람들은 아주 탐구정신이 강해서 막 넣어봐. 그러니까 딱딱한 거 넣어보는 거예요. 기둥에다가 내 조직이랑 융화를 못 시키면 뚫고 나오고 얇은 애 속에서 굉장히 상처를 주고 그게 염증으로 이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럼 그게 좋았으면은 다 쓸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이 고생을 하면서 이러냐? 안 좋다라는 거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지. 염증 걱정하는 게 염증 교과서에 1% 정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써 있거든요? 1, 2%? 근데도 염증 걱정 이렇게 코 성형하면 엄청 걱정 많이 하잖아. 이 퍼센트는 제가 볼 때는 무시할 퍼센테이지가 아니거든요? 기증늑을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뭔가 첫 모양이 아니네? 그럼 다시 하게 되면 결국은 자가늑으로 가요. 결국은 그러면은 2번이든 3번이든 해서 결국 일로 간단 말이죠? 3번째까지 갈 거예요? 지금 쓸래요? 라고 하면은 지금 쓰는 거지. 나중에,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는 맞아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 근데 그럼 결국 이렇게 갈 거면 처음에 쓰라 이거야. 왜냐면 재수술을 할수록 수술은 첫 수술이 제일 쉬워요. 저는 상담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수술을 할 거면 제대로 하셔라. 안 할 거면 하지 마라. 어설프게 그냥 살짝 하면은 진짜 좋아질 거라 생각하면 너무 안이한 생각인 것 같아요. 수술은 어쨌든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코성형이. 근데 필요한 사람이 이거를 무서워서 피한다? 그러면은 그 수술 자체에 대한 목적을 약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랑 남의 거랑 이거 비교하는 게 좀 약간 신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 거랑 뭐 남의 거랑을 어떻게 비교해? 내 거는 내 건데. 이게 그냥 무조건 좋아요. 이거의 단점은 그냥 흉터가 있다. 그럼 나는 흉터를 감수할 의지가 있다. 그럼 그냥 자가늑 하세요. 그럼 비중격도 아까 말했지만 안 건드려도 되니까 재료적으로 환자분이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다 들어준 거야. 그럼 이 코 안 나오면 원장 탓해도 돼요. 그런 이거 내가 말하기 뭔가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재료를 내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 그럼 뭐 이게 안 나오면은 뭐 무슨 잘못이야? 자기 잘못은 없잖아. 환자분 잘못은. 하라는 거 다 했잖아. 그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진짜 쓰기 싫어. 그러면 비중격이랑 귀연고를 쓰면 되는데 비중격이 작은 사람이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쓰더라도 어쨌든 얘가 있으면 흡수가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말에서 정리를 하자면 자가늑을 쓰면 기둥에 얘만 쓰면 돼요. 자가늑. 그러니까 무조건 내 거만 쓰면 돼요. 내 거만. 근데 기증늑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내 게 아니어서. 그럼 얘를 쓸 때는 비중격을 같이 쓴다. 두 장을 같이 쓰는 거예요. 기증늑 하나, 비중격 하나, 같이. 자가늑을 쓸 때는 자가늑 하나가 기둥에 있으면 끝난다. 왜냐면 내 거니까. 내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 게 아닌 거는 이런 거에 의해서 흡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써도 성공을 하려면 내 거를 같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수술할 때 기증늑을 정말 신뢰는 하진 않아요. 흡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이 되게 많이 가죠. 두수, 세수 앞을 바라보고 수술을 해줘야 이걸 썼더라도 어쨌든 실패 확률을 점점 줄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제수술이나 이런 거에서는 기중격이 이미 써버려서 유명무실을 하니까 결국 자간으로 가는 거예요. 기중늑으로 또 했다가 또 흡수돼서 또 제수술해야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한 그렇죠? 큐에 잘 끝내는 게 진짜 그렇죠. 중요한. 그래서 피디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느끼니까 한 번에 첫 수술 때다 해서 그냥 성공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둘 중 뭐가 더 비싸요? 기준은 비싸요. 사이즈가 되게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이게 기본 한 100만 원 이상. 큰 거는 진짜 막 300만 원, 400만 원 해요. 그리고 자가늑은 이건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수술비가 들죠, 이거는. 수술비는 자가늑을 떼는 수술비를 받지만 이걸로 인해 파생되는 잠재력, 내 코가 확 좋아지는 이게 가치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지. 자가늑 되게 좋은 수술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요즘에 코 성형의 아주 대세 재료인 자가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늑연고 꼭 써야 돼요 막 이런 질문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이제 기증늑인데, 제가 맨날 코 성형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내 거 써라 해요. 내 거 쓰세요. 자가늑 쓰세요. 제가 진짜 납득을 하는 경우는, 원장님 저 흉터 진짜 싫은데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저도 고려는 합니다. 근데 흉터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코 진짜 맨날 노출되는 이 부위가 좋아지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자가늑을 쓸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자가늑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증늑을 쓸 때는 기증늑은 약간 흡수가 될 수 있으니까 걔를 비중격이랑 같이 쓰면 효과를 아주 크게 그래도 발휘할 수 있다. 이상 오늘은 자가늑과 기증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